우리가 함수라는 용어 자체는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듣고 있죠. 최근에는 뭐 중간고사 때 뭐 2차 함수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그런 함수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막 집합이나 아니면 명제 파트를 이용해서 조금 하나씩 용어를 선정을 해볼 거야. 자, 우리가 x라는 거에서 y라는 걸로 약간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자,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두 개의 집합을 하나 잡아봤는데요. 얘들을 1이라는 애를 만약에 이렇게 이어볼게. 1은 2, 뭐 2는 C, 3은 B 이런 식으로 읽기만 한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어떤 거의 하나의 원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런 1이라는 애랑 y에 들어있는 a라는 애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 이 행위 자체를 우리는 대응이라고 해. 자, 그래서 하나의 값이 하나의 값으로 짝을 짓는 상황 자체를 대응이라고 부를 거라고. 자, 그러면 이러한 대응 관계들을 적당히 뭔가 정의를 내려주면 우리가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왼쪽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 1, 2, 3 이런 애들로부터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 약간 화살표 모양 자체가. 자, 이쪽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독립변수라고 해. 오늘은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올 거야.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얘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값입니다. 그러니까 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 얘들은 선택을 받는 아이들이야. 그러면은 실제로는 선택을 받는 거니까 이런 거를 종속변수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y들은 뭔가 선택할 입장이 아니라 선택을 당하는 입장이거든. 그래서 뭔가에 종속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러한 독립변수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이런 묶음, 집합을 하나 만들 건데요. 이런 애들을 명칭이 정의역이라고 불러줄게요. 자, 독립변수들을 모아서 어떠한 한 집합을, 그룹을 만들면 저거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겠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선택당하는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만드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 새로운 명칭들이야. 그러면 실제로 선택받았던 아이들이 있어. 지금은 A랑 B랑 C 이런 애들이 지금 선택을 받았지. 이런 애들을 모아서 치역이라고 불러줄 거야. 자, 그러면은 함수라는 거는 지금처럼 정의역, 공역, 치역의 어떠한 관계를 생각을 해볼 건데, 함수의 정의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이게 첫 번째야. 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공역에 있는 누군가와 무조건 대응을 이루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자, 정의역에 있는 것들은 한 개의 종속변수만 갖는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애들이 다 종속변수라고 했잖아. y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x는 한 개로만 가야 돼. 만약 x라는 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면 이건 함수라고 안 할 거야. 그래서 함수의 정의 자체는 모든 애들이 다 하나씩만 선택하면 돼. 그러면은 몇 가지 그림을 한번 볼 건데, 지금 말이 어려워서 그러지 그림만 네 가지 상황을 그릴 건데요. 자, 우리가 예전에 y는 fx 이런 거는 많이 보셨던 거죠. 그래서 y는 fx처럼 여기 있는 관계를 f라고 그냥 잡겠습니다. 이거는 마치 y는 fx 같은 느낌이야. 얘가 실제로 x랑 y의 관계가 이게 용어상 이제 우리가 그냥 썼잖아. y는 fx라고. 얘는 x와
y가 f라는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파악하면 돼.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식을 좀 선정을 해주면 x에 그거 넣으면 무조건 y가 된다. 저게 y는 fx의 기호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런 함수를 이렇게 지정을 내렸어. 그러면은 f3 하면은 얼마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거야? f3은 a라고 이제 명칭을 내리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f라는 관계를 가질 건데 3을 넣으면 a가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쓰겠다고.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은 함수 맞죠? 이상한 함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면 함수인가요? 이거 함수 아니지. 왜 함수가 아니지? 여기 있는 2가 몇 개를 선택하고 있어? 2개를 선택하고 있어. 이러면 함수가 안 돼. 알겠지? 함수 안 돼.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함수인가요? 이것도 함수 아니죠? 왜 함수 아니에요? 여기 있는 3이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았어. 이런 애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함수가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거는 함수인가요? 이런 애들은 함수 맞죠? 모든 x들이 다 선택을 했고요.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얘들은 여러 개 선택받아도 상관없어요. x들만 무조건 한 개 방향으로 가주면 돼.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가 함수니까 우리가 정의역 x라고 이제 쓸 건데, 이런 정의역은 누가 있었어? 1하고 2랑 3이 있었어. 이거는 집합의 표현 방법이었어. 그 다음 y라는 거 우리가 공역이라고 잡을게. 공역에 있는 거는 a랑 b랑 c가 있어. 근데 실제로 선택받은 애들이 누구야? a랑 b만 선택을 받았지. 이런 걸 우리는 치역이라고 할 건데 집합상으로는 fx로 쓸 거야. 치역. 지금 fx는 실제로 선택받은 애들인데 얘들은 a랑 b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차이 기억하시겠죠? 정의역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역은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치역이라는 건 실제로 선택받은 애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거를 뭔가 기호로 f나 뭐 나중에 gx 쓰면 g라는 관계,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갖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관계라고 했으니까 f랑 g라는 두 개의 관계를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f랑 g가 똑같은 관계인 상황이 있어. 예를 들어 x랑 y가 있는데 제가 정의역을 1하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 마이너스 똑같이 잡을게요. 1, 1 마이너스. 자, f라는 관계를 봤는데 f라는 애가 약간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갖는데 그 다음에 g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갖는데, 자, 그러면 이게 참이 되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이거는 똑같은 상황인 게 맞지? 완전히 똑같이 이었잖아?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게. 자, 여기다 원소 몇 개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잠깐만, 똑같은 수만 좀 더 추가해볼게요. 이렇게 추가해볼게. 자, 이렇게 추가하면 지금 f랑 g는 완전히 다른 함수지, 맞니? f랑 g는 여기 3이 4로 가고 얘는 3이 5로 갔잖아. 그러면 다르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정의역 구간을 약간 1하고 마이너스 1에서만 생각을 하고 싶대. 자, 정의역 구간을 내가 축소시켜서 생각하겠다는 소리야. 원래 이 정의역들은 1, 마일, 3, 4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정의역 구간을 만약 제가 1과 마일까지 약간 제한을 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실제 정의역은 이렇게 네 개지만 제가 제한을 뒀으니까 이렇게만 정의역으로 생각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f랑 g가 어때요? 똑같다고 해도 될까요? 뭔가 정의역을 제한을 뒀거든? 제한을 뒀으면 이제 나머지는 안 보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봤던 것만 판단을 해보니까 여기 제한 둔 거에서는 f랑 g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제한을 두면 같을 수도 있어. 만약에 내가 정의역 자체를 1하고 3으로 잡았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f랑 g가 어떤 거야?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가 F랑 G가 똑같다는 관계는 여기 있는 정의역이 같은 값으로 가면 돼. 그럼 이걸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F1하고 G1 이거랑 그 다음 F3하고 G3이 이런 식으로 똑같아야지 우리는 결론으로 F랑 G가 똑같다고 할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얘는 똑같지만 얘가 다르잖아. 그러면 F랑 G는 다르다라고 할 거야. 그래서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얘들을 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판단하면 돼. 그러면 그런 예시로 하나 들어볼 건데, 자, fx라는 거를 제가 x제곱이라는 걸로 하나 잡고요. gx라는 거를 절대값 x로 잡을게요. 제가 첫 번째 거요. 정의역을 마이너스 1과 1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치역은 그냥 모든 실수 잡을게요. 자, 첫 번째에서는 여기는 f랑 g가 같은 함수인가요? f랑 g가 똑같나요? 마이너스 1 넣을 때 같은 값을 갖니? 마이너스 1 넣으면 둘 다 1되지. 1 넣으면 둘 다 1되지. 그럼 똑같은 값 같지? 그러면 이 상황은 똑같은 함수가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x라는 거를 만약 1하고 2라는 걸로 좀 잡았어. 치역은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로 똑같이 잡을게, 공역을. 자, 그러면 1 넣었을 때 얘는 1되고 1되니까 이거는 가능해. 근데 2 넣었을 때는 4되고 2되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F랑 G가 다르다라고 할 거야. 첫 번째 상황은 F랑 G가 똑같다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주어지는 정의역의 구간에 따라서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그래서 주어진 게 어떤 원소들이 주어져 있는지 잘 파악해 보세요. 어차피 책에 거의 다 내용은 써져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만 적거나 아니면 듣기만 하셔도 돼요. 자, 순서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좌표를 나타낼 때 x, y 이렇게 나타냈었잖아. 그래서 얘를 마치 그림상에서는 이런 걸로 생각해 볼까 하는 거야. x라는 애가 어디로? y라는 애로 간다. 이런 거를 순서상으로 x, y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다고. 그래서 어떠한 집합이 꼭 식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 나온 fx가 뭐 x제곱 이러한 식이 아니더라도 함수 자체는 정의할 수 있어. 예를 들어 1이라는 애가 a로 가고 막 2라는 게 b로 가고 이랬었잖아. 근데 그거는 fx에 대한 식들이 아니지만 어찌됐건 함수 자체는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함수들이 좀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어. 내가 예를 들어 fx라는 거를 그냥 x제곱 이렇게 x에 대한 식도 할 수 있는데 fx라는 걸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가 1이나 2나 3으로 간대. 근데 이때 x라는 애가 뭐 a면 1로 가고 x가 b면은 2로 가고 x가 c면 3으로 간대. 약간 이런 식까지 조금 확장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x식 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들도 많이 만들어낼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프적인 입장에서 좀 볼 건데, 예를 들어 많이 보셨죠? 이런 거 1차 함수. 자, 1차 함수는 y값, x값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거 점 하나 잡아볼 건데, 이 x에 대해서 이 x는 무조건 어디로 가요? 여기 있는 y 한 개로 가죠. 그러면은 x가 y 하나에 대응된다. 맞나요? x가 y 하나에 대응된다. 한 번 더. 우리가 함수라고 불렀던 것들이잖아. 2차 함수 이런 것들이 있어. 자, x에서 시작을 해서 무조건 y가 하나만 갖는지 생각을 해봐. x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그러면 이 점을 순서상으로 해서 y 값이 하나랑 대응돼.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무조건 하나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볼 건데, 얘는 함수인가요? 함수의 그래프가 맞을까? 왼쪽은 우리가 보던 거니까 함수의 그래프 맞잖아. x 하나당 y 하나. 근데 얘는 함수의 그래프일까? 잘 생각해봐. x라는 게 여기 있어. 내가 만약에 x를 하나 잡았어.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y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위에서는 y가 이렇게 하나 있어. 근데 x 생각하니까 x에 대응되는 y가 몇 개 있어? 두 개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x를 하나만 찾았는데 y가 몇 개야? 두 개인 거지. 그러면 얘는 방금 집합에서 우리 그렸던 거에서
x 하나가 y로 약간 2개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아. 자 그러면은 왼쪽 거랑 오른쪽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세로선을 이렇게 그렸어.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겨? 한 개 생기지. 그럼 얘는 세로선 그리면 교점 몇 개 생기지? 하나 생기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세로선 그렸더니 교점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그러면은 세로선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개가 생기는 게 아니면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 그래프에다가 한 개만 써놓읍시다. 우리가 세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 한 개면 뭐가 된다고? 함수 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그래프를 보고 얘가 함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세로선을 하나 그려서 교점이 한 개 나오면 함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원방도 왜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원방이라는 거 어떻게 했지? 약간 이렇게 그렸지. 그럼 얘도 함수라고 명칭을 내릴 수가 없는 거야. 얘가 세로선 그렸을 때 교점 자체가 2개가 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의 함수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말이 안 돼. 그래서 원의 방정식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앞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도 같은 이유야.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그릴 수 있는 게 1차 함수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누구도 있어. 이것도 있어. 직선의 방정식 맞지? x는 하면 이런 선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얘도 세로선에 했더니 교점이 엄청나게 많아. 아니면 여기다 그리면 교점이 아예 없어. 그래서 이런 것도 함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애들도 다 방정식이라는 말을 썼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나 뭐 원의 방정식 당연히 함수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고요. 우리가 함수도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총 4가지만 배울 거예요. 첫 번째 1대1, 두 번째 자 함수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대1 함수야. 자 1대1 함수는 x값이 다르면 여기는 치역값도 다르다. 약간 이런 함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합상에서 1, 2, 3하고 y에 있는 거 a, b, c, d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내가 대응을 하나씩 할 건데 1이라는 거를 만약 b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러면은 2라는 거는 이전에 선택했던 걸 선택할 수 없어. 왜냐하면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돼. 그러면은 얘가 만약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x가 달랐는데 y가 똑같아지면 안 돼. 그러니까 얘 만약 얘가 선택을 했으면 얘는 다른 애를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면 3이라는 것도 또 다른 걸로 선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전에 함수의 정의 자체가 x에서 y로 하나인데 1대1 같은 모양은 y도 x에서 약간 하나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무조건 한 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지는 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x 하나당 무조건 y도 생각을 했을 때 y도 한 개만 선택이 당해야 된대요. 자 그럼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y에서 거꾸로 가도 한 개 있어야 된다는 거지. y에서 거꾸로 가도 한 개야. 자 이번에 y에서 출발한다 해볼게. y에서 출발할 때 이렇게랑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이 모양은 1대1인가요? 안 되겠지. 지금 y들 생각하면 x를 요거랑 요거 넣었을 때 똑같은 y 값을 갖는 애가 존재한다고. 이러면 1대1 함수가 아니야. 자 그러면 1대1 함수 모양 자체는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계속 올라가거나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은 y 값이 대응되는 건 무조건 한 개씩만 존재를 하겠지. 아니면 계속 내려가는 모양이 돼야 돼. 계속 내려가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y 하나당 x가 무조건 하나씩밖에 없겠지. 그래서 1대1 함수는 모양 자체가 가장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계속 내려가거나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책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걸 우리는 나중에 미적분에서 증가함수라고 할 거고요. 내려가는 거를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모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모양이면 약간 2차 함수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판별을 어떻게 하면 돼?
이번에는 가로선을 그릴 거야.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가로선 교점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근데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건 가로선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 생기겠지. 자, 그러면은 얘도 똑같은 판별을 할 수 있어. 가로선 했는데 교점이 몇 개? 교점이 한 개면 무조건 1대1 함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줄게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1대1에다가 1대1은 당연히 돼야 돼. 1대1에다가 더하기 누가 똑같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 이것만 추가하면 1대1 대응이라고 해. 방금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는 x, y 제가 그렸을 때 1, 2, 3, a, b, c, d 원래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잡으면은 지금 공역이라는 거는 이렇게 4개의 원소죠. a, b, c, d. 근데 치역이라는 건 누구예요? 실제 선택받은 a, b, c 이렇게 3개지. 지금은 공역과 치역이 달라. 대신 한 개씩 연결이 됐으니까 1대1은 맞아. 맞지? 1대1은 맞는데 지금 하나씩 다 선택이 되어 있어. 근데 이렇게 남는 애들이 좀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남는 애들이 지워지면 약간 집합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면 이거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방금 했던 남아있는 애가 없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결국에 한 개씩 이렇게 짝을 이룰 건데 x의 원소의 개수나 y의 원소의 개수가 어쩌겠어? 당연히 똑같겠지. 얘가 3개면 얘도 3개가 돼야 돼. 맞니? 얘가 4개면 얘도 4개가 돼야 돼. 그래서 1대1 대응은 어떤 규칙이 있냐면 당연히 이거 성립을 해야 되고요. 원소의 개수가 같습니다. 얘는 정역과 자, 정역과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서로 똑같습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넣은 대로 나오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x 넣으면 x가 나오면 돼. 그럼 우리가 예시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 x 넣으면 x 나오는 거 누구 있지? fx는 x. 요런 애들이 항등함수야. 물론 이것도 정의역 구간을 조금 손보면은 항등함수 만들 수 있어. 그냥 예를 들어 fx가 절대값 x인데 정의역을 x는 자연수. 약간 정의역을 이렇게 손을 봤어. 그러니까 x에 넣을 수 있는 건 자연수만 넣겠대. 그러면은 fx는 절대값 x여도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이 절대값 함수는 항등함수가 아니지만 정의역을 이렇게 손보면 이것도 항등함수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y는 3 요런 거. 그러니까 어떤 걸 넣어도 다 하나로 가는 거. 그러면 이것도 그림상 어떤 느낌이냐면 x랑 y가 이렇게 있었는데 1, 2, 3이 있었는데 만약 이런 값이 전부 다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 이런 거를 상수함수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각각의 값들이 전부 다 a로 가도 되고 뭐 전부 다 b로 가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개수들만 좀 파악을 해볼 건데, 자, 제가 예를 들어 x라는 집합을 4개 잡을 거고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첫 번째로 함수의 개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의 개수면은 이제 경우의 수 파트로 넘어가는 거야. 함수는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을까? 1이라는 건 몇 가지 갈 수 있지? 1은 이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 맞니? 그러면은 1이라는 게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 그럼 마찬가지 2라는 것도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지. 5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잖아. 함수니까. 그럼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개수를 구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1대1. 자, 1대1 함수의 개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이라는 애가 여기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선택했다 해볼게요. 그럼 2라는 거는 얘를 선택할 수 없어. 그러면 경우의 수가 하나 줄어들겠지. 그러면 경우의 수 그 다음 거는 4가지가 될 거야. 그러면 얘에 대한 경우의 수는 3가지, 그 다음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대1도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 항등은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겠죠. 항등은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항등은 무조건 한 개고요. 상수함수.
자, 상수는 모든 애들이 다 한 구역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이 모든 애들이 몇으로 가는? 1로 가는 이런 경우 하나 있을 거고 2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3이나 4나 5로 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그냥 5가지만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개념은 이 정도로 끝이고요. 뒤로 이제 넘겨서 대표만 좀 풀어볼게요. 자, 22-01번은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x에 있는 것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y에 있는 게 진짜 나오는지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함수 단원권은 그래도 대표 문제들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가지고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22-01번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집어 넣어서 진짜 y값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x에다가 이제 이렇게 3개 넣을 거야. 만약 마이너스 2 넣으면 1이 될 거고 마일 넣으면 0 되겠지? 0 넣으면 1이 돼. 그러면 이런 것들만 나오잖아. 근데 0, 1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기억은 참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 이거 3개 넣을 건데 맨 앞에는 0 될 거고 마일 넣으면 1 되고 0 넣으면 4가 되지. 그러면 0, 1, 4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4가 없어.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돼. 그 다음에 hx,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1이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3이 된대. 그럼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은 여기 있는 값이잖아.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얘가 1이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것도 1이 된대. 그 다음 0이라는 거는 마일보다 크니까 이거는 3이 된대. 그러면 결국에 hx는 1이나 3을 치역으로 가져. 근데 1하고 3 둘 다 들어있으니까 디귿도 참이라고. 그래서 아래 같은 함수들을 이제 조금 추가를 할 거야. 그 다음에 다음 유형 넘어가 봅시다. 22-1번. 자, 22-2번에 나오는 정의역과 치역이 다음처럼 나와 있대요. 얘는 정의역이고 얘는 치역. 자, 정의역이라는 건 x값이었고 치역은 실제로 선택당한 y들 값이야. 지금 요거는 조건 제시법이라 해서 얘는 모양이었고 이거는 설명을 쓰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은 x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x들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로 구성되어 있대. 얘도 마찬가지야. y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y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에만 존재를 한대. 약간 이런 설명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이용을 해볼게. 자, 우리가 어떠한 이런 모양을 생각을 할 건데요. x가 y부터 3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존재를 할 겁니다. 그 다음 y라는 값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존재를 한대요. 자, 그러면은 마치 이 그래프가 약간 이런 네모난 탄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약간 이런 칸 안에 지금 2차 함수가 존재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fx라는 거 모양 보니까 ax 제곱 더하기 b거든? 그럼 꼭지점이 어디에 있겠어? 꼭지점은 뭐 이런 데 어딘가 존재를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 모양 자체를 위로 블록하거나 아니면 아래로 블록하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따로따로 생각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 a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위로 블록한 모양을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모든 마일부터 5까지 다 얘들이 다 선택이 당해야 돼.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 있어야겠어? 꼭지점은 여기 있어야겠지. 그래서 그래프 모양 자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려질 거야. 위로 볼록한 모양인데 치역 자체가 5가 최대가 돼야 돼. 지금 요거 치역이었지? 그러면은 위로 볼록인 모양에서는 이게 위로 볼록인 모양에서 y에 있는 값의 최대값은 5였어. 그럼 여기가 0,5라는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괜찮니?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래프 정확한 위치는 몰라도 약간 구형만 좀 생각하면 돼. 꼭지점이 어차피 0콤마로 시작을 하잖아. 얘가 좀 헷갈리면 이거 없어도 되거든. 봐. 위로 볼록한 모양이야. 근데 지금 꼭지점이 0,b야. 맞지? 0,b야. 0,b인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3이래. 그럼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3이면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있다는 소리야. 0이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2가 가깝고 3이 좀 멀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존재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y값이 제일 높은 게 5고 제일 낮은 게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몇이 돼야겠어? 여기가 5가 돼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b라는 값은 당연히 5가 돼야 되고 3 넣으면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여기다 3 넣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9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인데 b가 5였죠? 그럼 5 넣어서 넘겨주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2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 이런 모양인데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인데 마찬가지로 꼭지점은 0,라서 여기는 0,b로 하나 존재를 합니다. 0,b예요. 그 다음에 정의역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3이라는 게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실제로는 이만큼이 존재를 해. 근데 치역 자체가 뭐라 했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래. 그럼 제일 낮은 게 마일, 제일 높은 게 5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돼야 되고 여기가 5가 돼야겠지. 그러면 b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3,5 지나야 되니까 9a 더하기 b가 5가 돼야 돼. 얘 마일이었으니까 넘어가면 6. 그럼 a는 3분의 2가 되겠죠. 자, 원하는 거는 지금 a 더하기 b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입니다. 그러면은 위에 거에서는 5랑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1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는 3분의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예전에 배웠던 이차함수를 그냥 똑같이 낸 건데 용어만 살짝 바꾼 거야. 그래서 이전에는 x값의 범위를 그냥 이렇게 막 부등호로 썼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뭐 정역 이런 말 하나 추가를 해준 거고 얘도 y값의 최대 최소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치역이라고 말을 바꿔준 거야. 그래서 공수에 나와도 어차피 공수 원거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22-03번은 추론 문제인데 한번 해보세요. 먼저 22-03번 얘는 그냥 추론이야. 추론. 일단 어떤 막 개념이 크게 요구되는 것보다는 그 식 가지고 뭔가 관계식을 만들어 보는 문제. 보셨나요? 일단 기억 같은 경우 기억은 어떻게 하면 돼요? x랑 y에 어떤 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둘 다 0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f0 더하기 0이 약간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러면 왼쪽은 0 더하기 0이니까 결국에 뭐랑 똑같아? 얘는 그냥 0이라 해도 되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F0이라는 걸 하나씩 소거를 시키면 F0은 몇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자, 니은은 이제 F-X랑 Fx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X랑 마이너스 X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Fx랑 마이너스 X가 Fx 더하기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y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그럼 얘는 f0이야.
근데 기억에서 0이라 했거든. 그래서 결국에 얘 두 개 더한 거는 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디귿. 문제는 디귿이지. 자, 얘는 추론을 똑같이 해볼 건데요. 지금 상수배 되어 있으면 밖으로 빼낼 수 있냐? 이게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수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똑같은 거 하나 써볼게요. f2x인데 f2x는 x 더하기 x야. 그러면 얘가 fx 더하기 fx래. 그러면 2f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f3x라는 거 해볼 겁니다. 자, f3x는 f2x 더하기 fx입니다. 자, 위에서 f2x는 2fx랑 똑같았어요. 맞나요? 그럼 여기다 fx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 3fx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fax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랑 똑같겠어? 어차피 밖으로 계속 빼낼 수 있었겠지. 그래서 a, fx랑 똑같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fx라는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디귿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하나씩 일단 쪼갤 수 있어. 이거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방금 증명을 해보니까 어떠한 상수배는 밖으로 빼낼 수 있었거든. 그래서 얘가 상수배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얘도 어차피 문자만 다른 거라서 똑같이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죠. 다음처럼 해서 얘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추론 문제는 나중에 미적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 볼게요. 자, 22-4번인데 정의역을 -1과 0으로 조금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F랑 G가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상황인데 X가 자, 정의역을 -1과 0으로 조금 한정을 지었어. 자, 그러면 두 개가 똑같으려면 우리가 정의역에 있는 마일 넣은 거랑 그 다음에 0 넣은 거 이 두 개가 실제로 똑같으면 F랑 G가 같다고 했어.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할 거야. 자, F랑 G가 같다는 건 둘 다 마일 넣은 거, 둘 다 0 넣은 게 똑같아야 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1 넣으면은 -a 더하기 b가 몇이 돼야 돼? 마일 넣었으니까 1이 돼야 돼. 한 번 더. 0 넣으면 똑같이 0 넣은 거랑 같아야 돼. 왼쪽에 0 넣으면 b가 되는데 오른쪽에 0 넣으면 4래. 그럼 b는 4가 되겠지. 그럼 a는 3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7입니다. 자, 이것도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예요. F랑 G가 똑같다라고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F랑 G가 똑같으면 얘들의 정의역 구간이 주어져 있을 거니까 -1 넣으면 똑같아야 되고 얘도 0 넣으면 똑같아야 돼. 물론 저 정의역이 여러 개 있으면 다 검증을 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22-5번 넘어갈게요. X라는 거 어떻게 돼 있냐? 봐서. 자, 위에 있는 거는 정의역 구간으로 마3부터 1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는 1부터 5라는 범위래. 그럼 방금 우리가 네모난 이런 영역 한번 그려봤었잖아. 그래서 그냥 바로 그려볼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네모난 구간을 잡을 건데 x값은 -3부터 어디까지? 1까지였대. 맞지? 이거 좌표축만 안 그린 거야. y값은 몇부터?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정도 이렇게 만들어진대. 자, 그러면 이 구역 안에 몇 차 함수를 그리는 거야 지금? 1차 함수를 그리는 거거든? 근데 걔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자, 제가 만약에 이런 모양에다가 1대1 1차 함수니까 약간 이런 모양으로 한번 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은 1대1 대응은 모든 y들이 선택을 당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이쪽에 해당되는 y들은 선택이 안 됐지. 그럼 이렇게 빈 공간이 나오면 안 돼. 맞지?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거를 이렇게 올리는 생각도 조금 해볼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아래 생각하니까 아래도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 모양을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 얘는 만들어지는 게 이런 모양만 가능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시작이 아니라 이런 것도 말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얘는 뭐가 안 돼? 이 친구는 얘가 선택을 안 했으니까 함수가 안 돼. 우리 모든 x들이 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안 돼.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양 꼭지점을 지나는 형태만 된다고. 근데 1차 함수가 올라가는 모양도 있는데 어떤 모양도 있어? 내려가는 모양도 있잖아. 그래서 마치 딱지 모양처럼 이런 상황일 때만 우리가 1대1 대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시작점은 x가 마3부터 1이었거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였겠죠? 여기는 1콤마고 얘도 마3콤마고 1콤마입니다. 그 다음에 y값. y값은 1부터 5였어. 그럼 아래가 1이고 위에 건 5였겠지? 얘는 1이고 얘는 5였을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누구였어? 이거였지, 이거. 이거 첫 번째라고 할게. 첫 번째 선은 마3,1에서 1,5까지 가면 돼. 그러면은 얘가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기울기 몇이지? 마3에서 1로 갔으니까 4칸 갔고 1에서 5 갔으니까 4칸 올라갔어. 그럼 기울기가 1이겠지.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더하기 얼마?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런데 지금 1 넣었을 때 5래. 얘가 1 넣으면 5가 돼야 된대. 그럼 오른쪽에 그냥 플러스 4 바로 써도 되죠. 기울기 1짜리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모양인데요. 이번에는 아래로 5에서 1이니까 4칸 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마3에서 1이니까 똑같이 4칸 갔습니다. 자, 근데 아래로 갔으니까 마4였겠죠. 그래서 두 번째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1 넣으면 1 된대. 그럼 1 넣으면 1 되려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2라고 그냥 바로 쓰면 되겠네. 자, 그러면 원하는 거는 AB의 곱슬 구하래. 지금 AB 곱하면 얘는 AB가 4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곱해주래.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2야. 원하는 거를 서로 곱해주래.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 22-06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항등함수인데 진짜로 넣은 대로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진짜 결과도 마이너스 1인지 0 넣으면 0인지 1 넣으면 1인지 이런 거 판단하면 돼. 한번 풀어봐. 하셨나요? 아직? 자, 기억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예요? 마일이지. 0 넣으면 0, 1 넣으면 1. 그래서 넣은 대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항등함수 맞아요. 두 번째, 마일 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 0 넣으면 0 되고 1 넣으면 1 돼. 그럼 이것도 항등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이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이 0이 돼버리네. 안 돼.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 다음에 리을.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0 되고 여기다가 절대값이니까 2가 될 거야. 2분의 2면 1 되지. 마일 넣었더니 1 됐어. 그럼 이것도 안 돼. 그래서 넣은 대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 그 다음에 22-07번 함수의 개수 문제입니다. 자, 일단 방금 했듯이 함수의 개수 몇 개겠어요? 함수의 개수는 마일 0, 1이 y에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돼. 2, 3, 4, 5 중에. 그럼 마이너스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 있겠지. 그럼 첫 번째 4가지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4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그 다음 0이라는 숫자도 2, 3, 4, 5 중에 선택할 수 있지. 그 다음에 1이라는 숫자도 2, 3, 4, 5 중에 선택을 하겠지.
함수는 선택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64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함수는 이전에가 선택한 걸 선택하면 안 돼. 그러면 지금 마일 0, 1이 있었는데 2, 3, 4, 5가 있잖아. 마이너스 1은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네 가지인데, 만약 얘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0이라는 거는 다른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다른 거는 세 가지. 그 다음에 얘가 선택했다고 하면은 1은 나머지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14.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전부 다 한 개로 가는 겁니다. 얘들이 얘로 가거나 이걸로 가거나 이거 가거나 이거 가거나. 그래서 이번에는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그 22-8은 나중에 할 거예요. 뒤에 그 24단원에서 여러 가지 그래프라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서 절대값 배우고 그릴 겁니다. 일단 함수 파트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번에 명제의 증명 프로라고 했었는데 아직 안 푸셨죠? 그래서 좀만 풀고 질문 받을게요.